반갑습니다. 제18회 청년뉴스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안은희입니다. 네, 얼마 전 리우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렸는데요. 대한민국이 현재 메달 순위가 3위라고 합니다. 특히 양궁과 사격 종목에서는 금메달을 거의 휩쓸다시피 하였는데요. 네, 더운 날씨지만 이런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리니 힘이 나는 것 같네요. 네, 그럼 뉴스를 시작하기 전에 뉴스 안내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다음 TV팟으로 생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유튜브에 참여TV를 검색하셔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제18회 참여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폭염 속에 시원한 바다축제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열렸다고 하는데요. 시원한 바다에서 피서를 즐기는 시민들을 저희 참여뉴스가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불볕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본격 피서철을 즐기는 관광객들로 가득 찬 제21회 부산 바다축제 현장을 저희 참여뉴스가 찾아가 봤습니다. We just came here to have a look at the beach and have a look at the nightlife, and it was a fantastic night. We had a great night. But this is absolutely beautiful. Very, very nice. So is it the first time to First visit time here? to Hyundai Beach? Yes. Hyundai Beach? Yes. I absolutely love it. I've never, back home in Australia, we don't have umbrellas like this, and we just go down the beach. But the umbrellas make it look very nice. Yeah, very good. 부산 바다축제는 지난 1일 불꽃쇼로 화려한 막을 올렸으며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의 컨셉이 관람형 위주의 공연이 아닌 참여성이 대폭 강화된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바다축제에서는 물의 난장엔 나이트풀 파티 등 참여성 프로그램과 더불어 유명 연예인의 공연으로 7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일단은 되게 여름에 걸맞는 곳이죠. 전주는 약간 느리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여기는 좀 빠르다는 느낌. 일단 쓰레기 같은 문제는 계속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다음날 너무 더럽다는 인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만 개선해주시면 관광객들이 보다 좀 더 즐겁게 여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바다축제는 오늘로 막을 내리게 되지만 부산시 해수욕장 개장 기간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휴가철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안전 및 교통 문제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는 바다에서 즐겁게 노는 시민들을 보니까 제가 더 시원해지는 것 같네요. 바다축제는 끝났지만 해운대 해수욕장은 계속 개방하고 있으니 얼마 남지 않는 여름을 바다에서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들어서는 101층 주거복합단지인 LCT의 비자금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는 LCT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하는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LCT 시행사가 전체 사업비만 수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건설 사업을 하면서 시중은행으로부터 거액의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킨 점, 용역회사의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익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불법 비자금을 만든 정황, 회사 관계자의 횡령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온 LCT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건축물 고도 제한 등 불법 여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운대의 아름다운 경관을 헤치면서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사업자의 특혜와 비리로 얼룩진 사업에 대한 수사가 이전에도 사실은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 다시 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좀 환영하는 바이고요. 근데 이전에 그 검찰 수사가 있을 때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LCT 사업이라는 것이 원래는 그 해운대 딱 해변에 붙어 있는 곳으로 공공개발,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을 위한 개발을 하겠다고 부산시가 선언을 하면서 진행한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공공개발을 원래 목표로 했었지만은 사업자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자가 공공개발이 아니라 아파트, 호텔, 이런 이제 민간에 유리한, 그러니까 공공하고는 전혀 관계가 먼
그냥 민간 사업자의 수익만 배만 불리는 이런 사업으로 좀 진행된 과정이 있었고요. 그럼 그렇게 이제 공공사업에서 민간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하는 그 과정에서 특혜와 비리,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나 아니면 고도 제한 이런 것들을 민간 사업자에게 좀 유리하게 다 해제해버리고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는 부실하게 좀 진행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불거진 거는 분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분양가를 부풀리거나 아니면 다시 비자금을 조성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최근에 논란이 좀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분양과 관련한 비리나 아니면 불법 비자금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에 동부지청에서는 이전에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문제 제기를 했던 환경 문제, 교통 문제, 고도 제한 문제를 모두 다룬다고 하고 있어서 좀 수사와 조사를 지켜보고 있고,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서 두 번 다시 부산에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 아름다운 경관을 갖고 있는 부산에 이런 특혜와 비리를 얼룩진 랜드마크라는 유명 아래 특혜와 비리로 얼룩진 건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했고요. 기자회견 내용은 그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해운대 LCT의 특혜와 비리를 엄중히 수사하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잡지를 자주 읽으시나요? 저는 잡지를 꽤 자주 읽는 편인데요. 청년들의 청춘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잡지를 만드는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청년 잡지 지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절별로 종이 잡지를 내고요. 주로 그 지역 이슈, 청년 이슈를 다루고 있는 잡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대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비전공생들이에요. 그래서 그 좀 잡지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오세요라고 모집을 해서 이렇게 좀 내가 아마추어지만 이번에 한번 종이 잡지를 만들고 싶다 해서 모인 학생들과 함께 잡지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첫 시작할 때부터 어떤 그냥 단순히 잡지가 아니고 정확하게 좀 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담자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그 생각한 배경에는 최근에 좀 청년 실업 문제들, 청년들의 주거 문제들 하면서 청년에 대한 의제는 이제 막 관심도 갖고 기성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지역 청년에 관련된 이야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아예 딱 그렇게 우리 주제를 정확하게 좀 잡았기 때문에 좀 저희가 다루는 주제도 다른 잡지들에 비하면 약간 좀 무거운 주제들, 예를 들면 청년 노동 문제라든가 청년 아르바이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조금 더 무겁고 좀 사회 이슈랑 또 좀 맞닿아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잡지를 만들어 본 적 없고 글도 써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처음에 모여가서 만들어서 잡지를 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고요. 근데 막상 내보니까 이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정화가 됐는데, 단순히 잡지가 보니까 글을 내고 안 내고를 떠나가지고 그 외 부가적인 것들, 어떻게 잡지를 배포를 하고 어떻게 좀 더 재밌게 접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더 나중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내는 것 자체가 문제였는데, 지금은 한 10명 정도 일하고 있고요. 그 조건은 딱히 없습니다. 저희가 매 학기마다 모집을 하는데 이제 그때 신청을 해주시면 한 학기 동안 수습 기자로 활동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정식 기자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따로 좀 다양하니까 성형 문제든 학과 폐지 문제든 등록금 문제가 다 좀 얽혀 있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부 정책이랑 연관되어 있는 게 있을 거고, 성인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개직서라든가 그 외에도 젠더적인 문제까지 다 얽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최대한 다루고 싶긴 한데, 오히려 좀 제가 정보통이 느린 것, 정보통이 좀 막상 일이 터지거나 뒤늦게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빨리 관심 갖고 빨리 찾았으면 제대로 좀 더 많이 알렸을 건데 아쉬움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네, 지잡이라는 잡지의 이름이 특이하여서 인상이 깊었었는데 알고 보니 청년들의 꿈과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실으며 청년들과 소통하는 정말 훌륭한 잡지인 것 같네요. 앞으로도 이처럼 청년들을 위한 단체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은 지난 5일 서면에서 한국의 사드 및 생화학 실험실 설치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었는데요. 저도 마침 그 장소에 있어서 서명운동에 참여하였었습니다. 서명운동의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사드 생화학 무기 실험실 저지를 위한 부산시민대회가 5일 오후 7시경부터 서면 주디스테화 앞에서 열렸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에 대한 집회와 시민들의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전국 대책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10만 명의 서명을 8월 중순까지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도 함께한다는 의지를 보이며 1만 서명운동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오후 7시 30분에 서면 주디스테화 앞에서 사드 생화학 무기 실험실 저지를 위한 부산시민대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사드 배치 철회를 원하는 부산시민 여러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사드 배치 및 생화학 무기 실험실 설치 반대 운동에 대해서 영상을 보셨는데요. 천민뉴스에서도 이에 관해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사무국장인 박희선님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꿈슈가 진행하는 사드 배치 및 생화학 무기 반대 대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또 대담으로 돌아온 꿈슈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에 생화학 무기 실험실이 설치된다는 거 아십니까? 이제 많은 부산 시민들이 이제 모르고 계신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기선 이제 사무차장님을 모셨는데요. 본인 소개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희선이라고 하고 네. 이 일에서는 생화학무기 실험실, 공식적인 명칭은 네. 부산 생화학무기 실험실 설치 반대를 위한 부산 대책위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공동 집행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어떤 역할,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네, 지난 5월 16일에 네. 주한미군이 공식적으로 부산 8부두에 생화학무기 실험실을 설치한다는 걸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5월 19일 날 좀 긴급하게 부산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가 모여서 대응 기자회견을 하고 마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게 절대 설치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목표는 일단 설치 철회, 그리고 이제 좀 내세우는 모토는 부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좀 해서 대응 단체를 만드는 걸로 했고, 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주요 연대 단체들과 그리고 함께 하시는 80여 개 단체분들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생화학 무기 실험실을 이제 미군이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이름을 주피터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거과 관련돼서 주피터 프로젝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 저도 잘 모르는데 네. 그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네, 주피터 프로젝트는 네. 일종의 주피터 프로젝트는 미군이 전 세계적인, 다시 한번 할게요. 네. 맞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주피터 프로젝트는 미군이 전 세계에 있는 미군과 미국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한다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생화학전 대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목적은 그렇긴 한데 실제 생화학전을 대비한다라는 걸로 실제 어떤 생화학 무기가 이제 실험이 되는지 사용이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네. 똑같이 생화학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희종 박사님은 이 생화학전 대비는 방어나 공격 개념이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일단 이 2013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 이게 해외에 도입이 된 거는 대한민국이 처음이고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의 네. 안전을 위해서 만든다면서 왜 한국에 설치를 하는지 그게 조금 의문점은 드는데 그럼 실험실에서는 어떤 생화학 무기를 좀 다루나요? 네, 대표적인 게 작년에 오산 기지에서 실험한 게 밝혀져서 문제가 됐던 탄저균. 탄저균. 그리고 보툴리눔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탄저균은 탄저병을 유발하는 균인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치사율이 95% 정도라고 하고 뭐 1979년에 소련에서 있었던 실험실에서 1g도 안 되는 탄저균이 유출이 됐는데 그 사고로 2달 안에 2,000명이 사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아주 작은 양으로도 그냥 공기 중으로 이게 퍼져나가서 이게 포자 상태로 흡입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게 있고 보툴리눔 같은 경우는 신경마비 네, 그런 세균이고 그 외에 뭐 많습니다. 한타바이러스, 패스트, 한국전쟁 때 좀 사용됐다고 알려진 패스트도 있고 최근에 용산에서는 미군이 지카 바이러스 실험을 한다라는 게 또 밝혀져서 무리를 빚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지 위험하잖아요. 네. 요즘 전쟁에서도 생화학 부분이 잘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게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꼭 필요할까요, 이런 부분이? 1975년에 그래서 생화학 무기 금지 협약이라는 게 맺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생화학 무기는 그냥 재래식 어떤 폭탄 같은 무기보다 훨씬 더 이 범위도 광범위하고 피해가 커서 이제 한마디로 비인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관련된 뭐 실험을 하거나 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방어를 이유로 1980년대부터 미국이 다시 이 생화학 실험실을 방어를 명목으로 해서 다시 생화학 실험을 시작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하고 있다라는 걸 한 6군데라고 하더라고요. 주한 미군이 운영하고 있는 생화학 실험실이 6군데 정도고 정확하게 밝혀진 건 4군데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밝혀진 건 4군데인데 용산, 오산, 군산 그리고 이제 부산 이렇게 되고요. 근데 산을 좋아하네요. 안게 저희가 산자동밀에서 다음 울산인가 마산인가 저희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찾아보니까 미국에는 이제 주피터 프로젝트가 인구 밀집 지역과는 좀 거리가 먼 곳에서 설치가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산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실험실을 설치를 했을 때 왜 그렇지? 자기들은 좀 이게 안전하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사람 없는 데서 설치하고 우리는 사람 많이 설치하고 그거 왜 이게 부산에 설치가 됐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도 납득이 안 되는 게 그 부분이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가장 좀 많이 취재를 하고 내용을 가지고 계신 분이 김원식 기자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강연에서도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많이 여쭤봤는데 이분도 결론적으로는 부산에 설치될 이유가 없는데 부산에 설치됐다. 만약에 정말 이 주피터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주피터 프로젝트는 기존에 있는 생화학 실험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뭐냐면 이 채집부터 대응 이제 알리는 경보 이 시스템을 전체를 다 갖추는 게 주피터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요 전체가 다 도입되는 건 부산이 처음이고 생화학 실험실은 기존에 운영이 되어 있었던 거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도입이 된다면 원래 후보지는 오산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오산에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오산에서도 주민 대책위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이게 좀 비난 여론이 커지니까 어딘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일종의 돌려치기 아닌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산은 설치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내세운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군사적으로 주요하다. 두 번째가 인구 밀집 지역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미군이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꼭 우리 지역이 아니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안 된다 생각은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어디에도 도입이 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런 문제가 조금 생겨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국방부에서는 지난 5월 27일 날 그 주한미군 발표 근거를 해서 부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걸 설치한다고 얘기를 했고 생화학 실험실을 만들지만 실험용 샘플은 도입하지 않기 때문에 실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부산시도 역시 안전의 문제가 생길 때 대처를 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실험을 하지도 않을 거면서 샘플을 도입하지도 않을 거면서도 왜 실험실을 만들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서울대 우이종 박사님 이 세균 부분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우이종 박사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국방부가 미군을 대변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하고 있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명백하게 오류다라고 하고 이걸 또 뒷받침하는 근거가 최근에
이제 미국이 국무부에서 부산에 이제 주피터 프로젝트를 위한 실험 기자재는 구입을 완료를 했고 이 주피터 프로젝트에 일할 근무 인력을 모집을 하는데 그 모집 요건에 생화학 실험이 가능한 전문 인력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저런 정황을나 아니면 실제 내용을 봤을 때 이거는 사실 이 부산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어쨌든 이것을 설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라고 밖에는 좀 보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랬을 때 뭐 부산시나 아니면 좀 그 대책위에서의 입장은 좀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부산시와 대책위 차원에서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은 있었어요. 예. 근데 간담회에서 부산시는 저희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찬성을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찬성을 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반대한다고도 말할 수 없다라는. 애매한데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부산시가 결정할 수 있는 그렇죠, 사안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이미 그렇게 결정을 했고 주한미군과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입장을 부산시가 어떻게 얻어겠냐. 그러면 아니 그럼 생명문제 안전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했을 때 저희도 그게 고민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사실은 시도 대책이 없네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도 정보를 오히려 저희보다 더 못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는 국방부를 통해서 주한미군에 요청을 하면은 되는데 주한미군에 요청을 한다고 해도 주한미군이 자료를 절대 100%를 주지 그렇죠. 않으니까 거쳐서 받는 자료조차도 주한미군이 내는 내용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서 오히려 저희가 미 국무부나 그리고 이 주피터 프로젝트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 민간 위탁업체에서 낸 각종 보고서와 자료들 이런 게 있으니까 저희가 자료가 더 많은 셈이죠. 예. 시가 일을 안 해도 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대책위에서 앞으로 활동을 좀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좀 어쨌든 부산 시민분들에게 많이 알리는 게 먼저다라고 해서 좀 활동을 해왔는데요. 일단 알리는 것이 여전히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사드처럼 이게 큰 관심사도 여전히 되지 못하고 부산 시민들조차도 아직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부산 시민들도 사드가 더 큰 관심사라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사드 문제와 이 문제 결국에는 비슷한 점이 좀 많습니다. 이게 저희의 좀 주권 문제가 사실 침해당하는 부분도 있고 결국에 생명 문제, 안전 문제를 위협받는 거 그리고 당사자인 우리가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문제들 심지어 선정되는 지역 기준조차도 아무 기준이 없이 그냥 원하는 곳에 마구 설치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좀 같이 하면서 이걸 같이 좀 진행을 하다가 이제 하반기에 원래 11월까지 실험실 설치가 완료되기로 되어 있거든요. 계획이. 그래서 그 전에는 좀 한번 집중을 해서 여론을 좀 만드는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9월 말 정도에 한번 그런 일을 좀 해보기 위해서 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큰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여TV에서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이걸 만약에 알든 모르든 이걸 만약에 안다면 어떤 행동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행동을 좀 부탁드린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이게 결국에 미국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작년에 오산 사례를 봤을 때 작년 오산의 그 탄저균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실은 오산에 설치되어야 할 이 주피터 프로그램이 부산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걸 봤을 때 이거를 부산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근데 그 힘은 부산 시민의 반대 여론이 모아져야 된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실 상황 얘기만 들으면 누구나 반대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는데 다 함께 좀 뜻을 모아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뭐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다뤄지는 부분이 많이 없어서 네. 뭐
별로 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로 이런 부분이 위험하구나, 이게 내 문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리는데 좀 힘을 써주시고, 만약에 안다면 함께 동참을 해서 반대 여론을 많이 이야기해줬으면 네.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담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담에서 보셨다시피 주피터 프로젝트의 위험성이 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생학 무기 실험실 설치에 대한 반대가 계속 진행되어서 생학 무기 실험실 설치가 꼭 중단되었으면 합니다. 네, 다음은 8월 상반기 부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드 안보 위협, 경제 타격 한국 배치, 무엇이 문제인가가 12일 오후 7시 30분에 YMCA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평화 네트워크 정옥식 대표님의 강의가 있습니다. 사드에 대해 알고 싶은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사드 생학 무기 실험실 저지를 위한 부산 시민 대회가 12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서면 주디스테와 앞에서 열립니다. 사드 배치 철회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니 사드 배치 철회를 원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아시아의 평화와 새로운 연대를 위한 13번째 일본군 위안부 해용상생 한마당이 13일 오후 6시 용도대교 아래 유라리 광장 친수 공간에서 개최됩니다. 해원상생급판, 춘패백임새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제13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불을 끄고 별을 켜다 캠페인이 22일 오후 2시부터 부산역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교육 전시 프로그램과 신재생에너지와 적정기술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부산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민 참여 영상 부산 20초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영상, 아름다운 영상 등 보내시고 싶은 영상을 참tv119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밀기지 1주년 돌잔치가 열릴 예정인데요. 1주년을 축하하는 기지행 티저 영상을 지금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폭염경보 문자가 올 만큼 더운 날씨인데요.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곧 시원한 가을이 오니까 건강 챙기시고 피서도 가시면서 남은 여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뉴스는 8월 25일입니다. 2주 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